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공관병 갑질 의혹 사건으로 아주 어려움에 처했던 박찬주 사성장군 전 육군 대장이 이제 마침내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그분의 격정적인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과연 국가가 우리에게 무엇인가, 국가는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라는 그런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58년생입니다. 저와 동시대를 살았고 같은 시대 대학을 다녔고 또 같은 나라에서 났고, 그렇기 때문에 참 정서적으로 동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 공관병 갑질 의혹 사건이 불거져서 여론이 그분을 그냥 죄인으로 휘몰아칠 때 저렇게는 안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소위 이야기해서 제복의 명예를 한 국가가 지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인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 거센 여론의 비난 파고를 막을 길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인생을 보면서 1958년생, 올해 우리 나이로 61세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아마 군인으로 근무했으면 정상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국가 보위라는 그런 부분을 향해서 달려오신 분일 겁니다. 박 장관은 격정적인 언론 인터뷰에서 뭘 말하는가, 개인적인 그런 소회보다도 우리 사회에 발신하는 그런 메시지를 몇 가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가 권력이 비상식적으로 행사돼서 폭행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대장이 법에 정해진 보직을 받지 못하면 자동 전역이 됩니다. 그럼에도 편법과 위법을 동원해서 저의 전역을 막고 군사법원에 기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냥 한 군인의 일생을 묵사발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고 그 사건을 통해서 다들 입 다물고 그냥 있어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 사건으로 봅니다. 또 한 인터뷰를 소개하겠습니다. 헌법 2조는 민간인은 군사법원에 세우면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대장을 포승으로 묶은 채 군사법원에서 욕보이는 것은 박찬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복과 계급의 명예와 관련된 위중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게 이제 박찬주 장군이 무죄를 선고받은 다음에 털어놓은 그런 소회입니다. 또 한 부분을 읽어보시죠. 그들은 적폐청산의 상징으로 삼고 싶다는 그런 말에 대해서 이분은 적폐청산이 아니고 주류청산입니다. 이렇게 정정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격정의 언론 인터뷰를 보면서 제 머릿속에는 몇 년 전에 읽었던 뉴욕타임스의 아주 명칼럼니스트인 토마스 프리드만의 한 저서 속의 글들이 생각납니다. 해외에 많은 취재를 마치고 LA공항이나 아마 LA공항이었던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의 그 공항으로 들어올 때는 익숙한 공항에 관제탑을 보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안심을 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가 참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가끔 미국으로 여행자로서 미국을 방문할 때마다 미국에서 느끼는 특별한 감정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가지고 그 감정은 어떤 것인가 하니까 미국인의 자국민이든 아니면 여행자로서 미국 땅을 밟았던 간에 교통법규를 비롯해서 재법규를 아주 확실하게 지키면은 보호받는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이 나라가 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자국민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서 공평하게 보호해 주구나, 이런 감정을 미국 방문길에 자주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국가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국가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국민과 국가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가? 너무나 원론적인 질문이지만 그런 원칙과 기준이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자주 훼손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래전에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배웠을 법한 그런 원칙과 원론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나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라는 것은 헌법 질서에 동의하는 자들의 자발적인 결사체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헌법이 규정한 그 헌법 질서에 강제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사람들이 만든 일종의 공동체가, 결사체가 바로 국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나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민을 갈 수가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국적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헌법적 질서에 동의하는 자들의 자유로운 결사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항상 자신이 헌법 질서에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헌법 질서를 뒤흔들거나 엎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인류 역사에서는 어느 곳에서나 관찰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 특정 국가가 헌법 질서를 보존하기 위해서 징벌을 가합니다. 아마 그런 징벌을 가하는 국가 가운데서 가장 가혹하게 반사회적이고 반국가적인 또 반문명적인 부분에 대해서 벌을 주는 사회가 미국 사회일 겁니다. 따라서 미국 사회 징벌 체제란 것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지나치게 가혹하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심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체제를 유지해 나간다는 것이 낭만이 아니고 현실의 문제라는 점을 그 양반들은 정확히 아는 거죠. 언제든지 국가를 전복하고 헌법 질서를 뒤엎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국의 헌법 체계나 미국인들은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국가와 국민 사이는 어떤 관계냐? 모든 관계는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여기서 국가라는 것은 공권력이 국가를 대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공권력이, 다시 이야기하면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 줘야 되는 거죠. 이번에 박찬주 장군의 경우에는 국가가, 공권력이 국민을 보호해 주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쟁에서 죽음을 당했을 때 미국이란 국가가 끝까지 그 군인을 구출하지 않습니까? 구출하거나 아니면 지금도 1950년대 전몰 장병들 찾기 위해서 비용을 치르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국가는, 공권력은 국민을 보호해 주는 것이 의무죠. 그걸 악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조선조 병자호란이나 임진왜란이나 아니면 병인양요와 같은 사건이 터졌을 때도 항상 지배층들은 먼저 도망을 갔죠. 그리고 항상 지배층들은 조선조 역사 전편을 통해 가지고 보통의 양민들을 수탈하거나 가렴주구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가 좀 피해의식이 많은 민족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피해의식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일 관계에서도 때로는 많은 부분이 어디서 터지는 거 아니까 그 사람들을 나무라기 전에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피해의식이 없는가라는 점을 우리가 한 번 정도 생각하고 그것을 닦아내고 그것을 좀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죠.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해방이 끝난 이후에는 또 산업화를 통해서 박정희 정부의 군사정부 그리고 유신 독재 등을 거치면서 항상 공권력에 의해서 개인이 짓밟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역사 전편을 통해서 개인이 국가로부터 보호받는 것은 지금 정도, 요 근래 와서 조금 더 그것이 가능했지. 역사 전편을 통해서는 항상 공권력은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았던 거죠. 국민을 보호 안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화된 사회라는 것은 제도와 외 민주화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의식의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권력에 의한 개인을 괴롭히거나 억압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해서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민주화된 의식,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상대방이 가진 것을 지켜주거나 상대방을 존중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쳐야 될 게 많은 거죠.
지금도 대통령을 뽑습니다. 그럼 대통령을 표를 주면 뽑으면은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없으니까. 그러나 일단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거의 왕처럼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인 거죠. 이번에 공수법이라든지 연동형 비례제도 보면은 제왕적 대통령을 바꾸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을 더 띄우는 쪽으로 제도 개선한 거죠.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란 무엇인가의 결론 파트는 공권력이 국민을 보호해 줘야 된다. 그것이 가장 우리가 지향하고 추구해야 될 민주사의 원형의 모습이다. 항상 선진국을 다니면서 아쉽게 생각한 것은 사람들은 부지런하고 열심인데 이런 정치란 부분들이 좀 더 그런 기본을 반듯하게 세울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